보조해약금 이거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약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옆에 자 기초가 이렇게 깔려야죠. 자, 그 옆에다 계약금의 종류라고 한번 써봐요. 계약금의 종류. 그러면 계약금의 종류는 몇 개예요? 봐봐요. 하나도 안 돼 있어, 지금, 틀이. 자, 계약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3개. 계약금의 종류와 관련돼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정약금. 그 다음에 뭐예요? 해약금.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금. 지금 이거부터예요. 지금 너무 서둘러요. 자꾸. 그러면 계약금의 종류는 세 종류로서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규정해놨죠? 해약금을 규정해놨거든.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민법의 최소한의 범위는 정약금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전거죠. 요건 해자 동그라미 쳐서 요거는 해제예요. 해제. 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뭡니까? 그러면 해약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뭘로 나눠보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다. 착수 전하고 후를 나눠봐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착수 전에는 뭐예요?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제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착수 전 단계를 뭘로 보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중도금. 자, 중도금. 중도금에 대해서. 자, 중도금. 자, 여기에서 한번 여쭤봅시다. 중도금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도금을 대응할 때. 있죠. 중도금은 지연이자가 발생하죠. 지연이자. 즉 이자가 발생합니다. 잔금은 어떨까요? 이자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도금은 결론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의미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도금과 잔금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계약법에서는 조금만 하면 돼. 세련민만 돋보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약금과 관련돼서는 약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약자. 약자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약벌로 보고 하나는 뭘로 보죠? 자, 손해배상 애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 해약금을 하기 전에 있어서 이게 계약금의 종류 이거부터 기틀을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거부터 먼저 딱 틀을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라고. 틀을 잡아놓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민법 규정에는 뭐가 있어요? 해약금만 있잖아. 그럼 민법은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상의 최소한의 범위는 해약금으로 본다. 어때? X죠. 해약금이 아니라 증약금이야. 그게 증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틀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565조와 관련돼서 들어가 봐요. 자, 565조. 자, 565조가 있고 오른쪽에 가볼래요? 565조 찾았어요? 자, 그러면 565조, 그거 이제 566조, 그 다음에 567조. 요거 3개 조문이야. 요 3개 조문에서 이제 뭐예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계약금의 성질로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정약금, 해약금, 그 다음에 이약금, 특약이 있을 때만 기본 틀을 마련해놓고 들어가야 되고, 이랑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메모로 상대방을 교부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쳐놓으세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대표적인 해약금이라는 거야. 자, 해약금의 해제, 해약금 해제의 효과는 계약 당시에 반드시 주된 계약과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동시에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늘 우리가 문제 풀면 요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교부할 때. 자, 교부할 때는 계약 교부를 해야 되겠죠. 왜 교부를 할까요? 바보, 여물계약이니까. 그러면 여물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그때 X. 그러면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 플러스 계약금을 교부해야 돼. 그래서 여물계약에서 여기 있어서 여물계약에서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대방의 임의로 주계약을 읽어봐요. 해제할 수는 없다. 무슨 계약이니까? 여물계약이니까.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쌍방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아직 중도금 지일이 않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4번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도금 지급 출전하여. 자,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는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협력 의무 이행의 소재기나 성소는 할 수가 없어. 자,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 동그라미잖아요.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현실 제공을 요합니다. 상대방의 수령 거절 시 공탁까지는 불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원에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요거는 임의 규정도 깜빡 잘못하면 착각하기 십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감을 감봐요?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발생하고요. 자,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약금 해지의 효과로서는 아직 착수 전이야 후야? 전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풀 때 특히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행의 착수 전에는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직까지 착수한 것이 없으므로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자, 566조와 관련돼서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나와 있죠. 매매계약하는 비용은 당사자, 그게 줄쳐놓으세요. 쌍방이 근본하에 부담한다. 근데 거기 봐봐요. 그 CF, 변제 비용이에요? 매매 비용이에요? 변제 비용. 누가 부담해? 채무다 부담지. 되게 많이 풀려. 그건 뭐예요? 의미를 잡아야 돼요. 매매는 뭐라는 거예요? 매매는 쌍방이 근본하여 부담하고 우리가 변제 비용에 대해서는 뭐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변제 비용인지 매매 비용인지 그걸 정확하게 검증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봐봐요. 시험장 가면 대충 해놓은 사람은 읽어봐요. 매매 비용. 읽어봐요. 보이는 것은 비용밖에 안 보인다. 계약법이 그래서 많이 틀려. 꼼꼼하게 안 해서. 꼼꼼하게. 계약법은 꼼꼼하게만 하면 그냥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법은 쉬우면서도 뭐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정말 잘 해놔야 되고요. 567조. 자, 매매계약의 유상계약, 유상동그라미. 본장의 근형은 매매에 의해 유상계약에도 준용한다. 그러나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 565조, 551조, 566조 요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어. 따로 자기가 요약집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해약금 해지 요건 거기에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충분해요. 작년에도 요걸 다 작년에는 요걸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해가지고 또 프린트 다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단원별로 힘들다고 그래서 딸락딸락 떨어뜨려서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해제 효력 동그라미 쳐놔봐요. 효력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매매 효력에서. 그러니까 매매 효력,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기가 이제 자, 이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크게 자주 출제되는 게 권리에 대해서 자주 출제돼.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써놔봐요. 밑에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잡아서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하자. 권리의 하자와 관련돼서. 권리의 하자는 몇 개? 5개. 좋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은 제대로 지금 잘 착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권리의 하자. 몇 개? 5개. 5개는 어떻게 해와야 돼요? 권리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전,
일수, 영적, 영적. 근데 세 가지 이제 암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 책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도표를 전부 외우든지, 도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외우든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방법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한번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권리하자는 몇 개? 5개. 읽어봐요. 전부 타인권리매매. 읽어봐요. 일부, 수량 부족, 용의권, 저당권. 그래서 권리하자는 몇 개? 5개. 그렇죠. 5개. 자, 권리하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옆에다 하나 써놓을 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건이 있죠? 읽어봐요. 해제권.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이걸 다 잡아놔요. 어차피 한 문제짜리거든. 한 문제거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 해제권은 해 동그라미, 대금 감액 감 동그라미, 손해배상 손자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딱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놔요. 자, 전해라고 써요. 전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뭐예요? 일감. 그 다음에 이제, 저만 손해다. 그래서 저만 손해 이렇게 나오죠. 손해. 그러면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이게 암기 코드가 제일 좋아. 활용해 먹을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고 이제 세 번째 들었으니까 오늘 세 번째니까 오늘 확실히 잡자고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부 타인은 뭡니까? 해제만 써요. 선이 악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선이라는 거야. 그럼 해제 전에는 자 그러면 일감은 뭐 읽어봐요. 일부 타인은 감액 청구권만 뭐 읽어봐요. 선이 악이야. 그럼 나머지는 선이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감에 대해서 일부 타인 권리매매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은 저만 손해. 그러면 손해하고 해제권하고 뭐에 대결만 선이 악이야. 그러면 감액 청구권은 뭐에 대해서만 선이자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확실히 하고 가자고 이제. 읽어봐요. 전에 그러면 봐봐요. 권리하자는 몇 개? 5개. 읽어봐요.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의권, 저당권. 몇 개? 5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자 담보 책임으로서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전해 이 말은 전부 타인 걸리면은 선이 악이만 해제할 수 있어. 그럼 요거는 선이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봐봐요. 일감이라는 것은 감액 청구권만 선이하기야.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요. 나머지는 읽어봐요. 선이. 여기 수량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량 부족은 전부 선이만 이제. 선이 해제, 선이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가 뭐예요? 여기 용의권이죠. 용의권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임대차는 읽어봐요. 선이자만 해제, 선이자만 대금 감액, 선이자만 손해배상이야. 이걸 그렇게 외우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일요일날 민법 특강을 했거든. 사례 특강을 했거든요. 이제 세 번째 들으니까 활용해 먹을 때. 첫 번째도 전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례 특강으로 특강 들어갔더니 이제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읽어봐요. 전일수, 영적. 한번 봐봐요.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의권, 저당권. 저당권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전세권이 하나 숨어 있고 저전이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해제권만 나오면 전해야 선이하기. 나머지는 선이. 일감 나오면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감액 청구권만 선이하기. 나머지는 선이자만 인정이 돼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1학년 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거든. 저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는 저보다 큰일 나요.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손해배상과 해제권만 선이하기.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과 관련돼서 뭐만 선이만 인정되죠? 요거. 대금, 감액, 청구권.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처음이 어디예요? 처음이 뭐예요? 전부죠. 전부. 그러면 요 전부 지워요. 그러면 저당권 큼하고 끝만 지워. 요거만 묶어봐요. 무슨 용이죠? 일수용. 여기만 뭐예요? 1년의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야. 써놔요. 일체형 제척기간.
자, 그러면 선의는 뭐예요? 선의는 안날. 아, 좋아요. 안날로부터. 선의는 안날로부터. 그러면 우리 악인은 계약 체결로부터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 과거에 외웠거든. 그러니까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잡아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죠.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문제는 무슨 담보 책임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물건에 대해서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하나 있죠.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거는 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권리하자. 한번 봐봐요. 조문이 얼마나 복잡한지 봐봐요. 자, 그러면 6번 569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타인의 권리 매매. 찾았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뭐가 있죠? 570조. 나와 있죠? 570조. 자, 그러면 570조와 관련돼서 이게 봐봐요.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읽어봐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 거기는 선의하기 불문이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아까 뭐예요? 전해.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는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571조와 관련돼서 정정 선의의 매도 담보 책임이 있고요. 그러면 572조 제목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의 일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574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575조 제한물건 있는 경우와 용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찾았죠? 여기에 대표적인 용의권과 관련된 것들이네. 자, 576조 저당권 뒤에 전세권 줄 서놔봐요. 그러니까 조문이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문제 풀기 전까지는 지금 뭐 먼저 하면 좋은 거고 여기 한번 봐봐요. 권리하자와 관련돼서 몇 개? 5개. 읽어봐요. 전일수 영적. 1년의 제척기간은 어디에만? 일수영.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해제권,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은 뭐예요? 전부에 대해서는 전해. 나머지는 선의죠. 자, 일간 그러면 일부에 관해서는 감액 청구권만 선의하기. 나머지는 선의만. 자, 저만 손해.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만 선의하기. 나머지는 해제는 선의만. 그렇죠, 선의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기가 사용해 먹을 수 있도록 조심을 하나. 이게 안 나오면 민법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그거 한번 기억을 꼭 더듬어 봐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578조 흥강편잖아요. 찾았어요? 자, 거기는 뭐가 붙었죠? 읽어봐요. 갱매와 하자 담보 책임. 갱매 동그라미. 갱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찾았죠. 갱매는 그러면 권리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옆에다 써놔요. 권리는 적용이지만 물건의 하자는 적용이 없어. 그래서 거기 줄쳐놔요. 그 밑에 있네. 권리 하자 O, 물건의 하자 O. X. 채무자의 채무자 줄쳐놔봐요.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1차적 책임은 누가 진다? 채무자. 2차적 책임은 누가 지죠? 거기 2항의 채권자.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갱매가 관련돼서는 그거 하나면 절대 안 돼요. 조문에 다 있어. 조문 자체에 있다라는 거.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자, 경매는 권리에는 적용이 있어 없어요? 있어. 물건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갱매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경매와 관련돼서 1차적 책임은 누가 된다? 채무자. 2차적 책임은 채권자. 그거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갱매와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우리가 뭐에 정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80조 가봐봐요. 580조 찾았어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나와 있어요. 그러면 581조 한번 읽어봐요. 정유물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물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은 몇 개? 2개. 그 옆에다 2개. 요거 전문을 읽을 때는 2개를 인지하면서. 자,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 2개가 있어요. 불특정물 매매. 자, 특정물 하면 뭘 예를 하나 더 들어요. 요번에 불상이 하나 나왔어요. 불상이 얼마래요? 경매낙찰 30억이 나왔다네. 30억이. 그렇죠? 그럼 불상 그거 하나는 대한민국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읽어봐요. 특정물 매매야. 그렇죠? 한번 고려청자라고 하나 써놔봐요.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이거는 대체품이 아니라 특정물 매매라는 거잖아. 고려청자. 자, 여기 맥주라고 써요. 맥주는 그러면 맥주는 불특정물 매매라고 그래요. 맥주는 뭐 카스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맥주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걸 또 뭐라 하냐? 읽어봐요. 자, 종류물 매매라고 그래. 그래서 종류물 매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요. 특정, 그렇죠. 특정. 2종류가 있다고. 자꾸, 특정, 그랬더니, 특정이 뭐예요? 자꾸 물어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특정물 매매와 불특정물 매매. 그럼 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본인이 술집을 한다고 생각해봐. 장사가 워낙 잘 돼서 백상자 주문을 했어요. 백상자를 주문했어요. 백박스를 주문했어요. 근데 트럭이 오다가 넘어져 버렸어. 근데 50상자는 깨져버리고, 전부 깨져버리고, 50상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싣고 오겠죠. 50상자. 몇 상자가 모자라요? 50상자가 모르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시킨 사람이 뭐예요? 나 다 안 받을랜다. 가져가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그래도 고생 많았다. 50상자 가져. 그러면 다음번에 내일이라도 당장 50상자 뭐예요? 또 다시 가져와라. 그게 바로 뭘까요? 써요. 뭐라고 써놨죠?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라. 이게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라는 거. 다음 내일 당장 50상자 추가 완전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닌 거 잘 들어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닌 것. 1번은 해제권, 2번은 대금 감액 청구권, 3번은 손해배상 청구권, 4번은 완전물 거부 청구권, 5번은 취소권. 정답은 취소권.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틀이 안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는 세 종류가 있네요. 권리에서는 3개, 종류가 있죠. 권리에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감액 청구권. 근데 물건에 또 한 종류가 있어. 뭘까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요거만 요 밑에다 써요. 요거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네요.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몇 년? 1년. 이 틀을 잡아놓고 조문을 읽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짜증나. 자, 그러면 우리 조문이 있다가 제일 짜증나는 데가 어디게요? 상린관계. 상린관계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상린관계. 그러면 우리 계약법에서 제일 또 짜증나는 게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게 조문들이 많아요.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야.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한 문제짜리니까. 자, 585조, 이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자, 585조, 요거 한번 보자고요. 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찾았어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 기한 동그라미. 상대방 의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어때? X야.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꼼꼼하게 안 하면. 그래서 읽어봐요. 동일 기한에 뭐다? 추정이야. 조심해야 돼요. 좀 알고도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어때? X.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585조, 586조, 대금 지급 장소,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번 같이 읽자고. 읽어봐요.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한다. 인도 장소 줄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 생긴 가시는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이 인도받은 날부터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대금이 이자를 지급해야 되며, 그러나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을 때는 읽어봐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그때는 누굴로 기속하죠? 매도인이 점유하지만 매수인이 가시를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587조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자, 번째 포인트. 매매 목적물이 인도 전이라도 전동을 함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할 때 그 위에 가실실직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매수인이 기속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출제 포인트. 이 조문의 출제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8조. 요거는 따로 읽어보면 되고요. 589조. 대금 공탁 청구권. 요것도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590조. 함매에 대한 강편 딱 전화요. 자, 함매와 관련돼서 거기 뒷장으로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서 맨 뒤에. 자, 여백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지난번에 딱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몇 문제짜리예요? 크게 한다면 하나, 네 문제짜리, 네 문제 다 나옵니다. 다 문제 나와요. 근데 항상 비교할 때 함매하고 신탁등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또 하나는 신탁등기와 명의신탁하고 비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매와 양도담보를 꼭 한번 비교를 해놔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 비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심은 요거부터 하자고. 함매가 뭐예요? 자, 팔았다 되돌려서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 그림 그려놔요. 자, 갑이 뭐예요? 을한테 팔았다가 을한테 팔았다가 되돌려서 하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렇게 사례를 딱 적어놔요. 자, 이번에는 요거 그리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하사를 한 방 써놔요. 자, 을한테. 요거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탁을 했어.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자, 그러면 다시 한 방 더 써요. 이게 바로 신탁등기 그림이야. 자, 명의신탁은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하사를 한 방 써놓고 등기를 명의신탁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 됐고요. 자, 양도담보는 그림이 이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다. 그래서 1억을 구워줬다. 그러면 우리 채무자가 뭐에 갑한테 명의만 양도해 놓는 거야. 명의만 양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은 뭘까요? 자, 오늘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자고요. 3개. 자, 사례가 이거야. 딱 그림을 그리면, 입체화시키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사이사이다 조그맣게 써봐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는 거야. 자, 소유권 이전 계약.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면서 뭐야? 한매 특약을 동시에 해줘야 돼. 그래서 한매 특약, 한매라고 써놔요. 자, 이거는 그러면 다른 색깔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계약. 이거는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신탁. 이렇게 이제 빨간 걸로 써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를 이제 그림이 비교했네. 공통점은 뭐예요? 하살이 두 방이죠. 하살이 두 개죠. 차이점은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하살 방향이 달라. 그렇죠. 하살 방향이 달라요. 자, 이제 생각할 거.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A가 갑이 을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 특약 등기야. 자, 이제 출발해요. 하살이 몇 개? 두 개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매 특약을 하게 되면 이때는 뭐에 각하하게 돼. 근데 각하하지 않더라도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다? 재매매 애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봐봐요. 하살이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이네. 동시에 해줘야 돼요. 하살 방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럼 사건은 두 개야. 소유권 이전 계약 사건 하나, 한매 특약 등기 사건 하나예요. 그럼 사건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신청서는 별건으로 작성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한매 특약 등기 신청서 하나. 신청서는 그래서 따로따로 작성해줘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야, 별개의 신청서야. 별개의 신청서. 결론, 일괄 신청이 불가능해. 사건이 따로따로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이제 찾아냈네요. 요거는 그러면 신탁 등기는 이탁자, 수탁자예요. 자, 하살이 몇 개? 두 방. 그렇죠? 동시 신청이네. 하살방이 같아달라요. 사건이 하나로 취급돼. 그래서 신청서는 동일한 신청서야. 즉,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또 하나, 공통점을 또 하나 찾아내보자고. 자,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그럼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자, 요거 한매 특약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거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살을 좀 더 붙여보자고. 자, 다른 색깔로. 그러면 요거는 소유권이는 주야, 주. 그래서 요게 종이야.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잡아야 돼.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네. 자, 법적 성질은 써요. 첫 번째, 한매권은 채권 물건. 채권, 좋아요. 이제 물건이라는 사람이 채권으로 이제 바뀌어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한매권은 뭘까요? 채권으로서. 그러면 팔았다 되돌려 사니까 읽어봐요. 예약 완결권이네.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일종의 아까 무슨 건이라고 배웠죠? 형성권이네. 세 번째,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서고. 네 번째.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점은 매약. 자꾸 헷갈리지 말고 매약. 그래서 이거는 매도 담보라고 그래. 매도 양도 담보가 아니라 매도 담보야. 그러니까 매도 담보하고 양도 담보는 그림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매도 담보와 관련돼서 부동산은 몇 년이죠? 5년, 동산은 3년.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5년, 3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법적 성질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잡아야 돼요. 채권, 예약 완결권, 종된 계약, 매도 담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그럼 5년으로 단축되더라도 뭐예요? 5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 기간은 재연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재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신탁 등기는 하살 방향이 같이 대등하게 가죠. 그래서 써요. 바로 주된 계약이다. 자, 주된 계약이다. 자, 두 번째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어요. 자, 수인의 신탁 재산 요거. 자, 수인의 신탁 재산 이제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봅시다. 자, 수인의 신탁 재산 공유 합유 조심해야 돼. 합유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주된 계약이니까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등기법으로 연다는 주등기. 요거는 종된 등기, 종된 계약이니까 요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자, 등기법으로 연결되면 신탁 등기는 뭐다? 주등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매하고 신탁등기는 그러면 항상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됐다라는 거, 요거 비교가 됐다라는 거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탁등기는 주된 계약, 대가성이었고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유다, 합유, 요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차이점 한번 봐봐요. 차이점은 화살이 몇 방이에요? 한 방. 여기는 화살이 두 방. 그러면 전리품은 누가 가져갔어요? 자, 수탁자가 가져갔잖아. 써요.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나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돼. 수탁자.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그러면 요 갑하고 을의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될까요? 갑이 되죠. 그래서 갑은 자,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네. 명의신탁에서는. 그럼 등기는 누구로 돼 있죠? 을로 돼 있죠. 그래서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점이 나타나죠. 우리 명의신탁에서 신탁은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신탁자가 되고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 등기죠. 등기를 명의신탁했죠.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써요. 그래서 이걸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자간 명의신탁으로서 갑이 을한테 뭐 했죠? 이전했죠. 그래서 이걸 써요.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이다라고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이전. 갑이 을한테 이전됐다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을이 그러면 몇 호에다 다른 색깔로 병합됐어요. 병이 뭘까요? 제3자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에서 뭐예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라는 거.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이게 틀이야. 이게 기본 틀이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건 화살이 몇 방? 그러면 이거는 한 방이죠. 그러면 이때 신탁하고 이때 신탁의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거는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요. 이거는 신탁법상 신탁이야. 이거는 부실법상 명의신탁이야. 부실법. 자, 부실법이 뭐예요?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탁법의 신탁,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신탁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때의 신탁의 의미는 달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신탁법은 그래서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다라는 논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신탁 등기의 신탁하고 명의신탁의 신탁하고 의미가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이 있죠. 집이 10채가 있어. 그럼 10채를 모두 어디다 해요? 신탁회사에다 신탁을 해버려. 그러면 1가구 빵주택이 돼. 그러면 이건 자기가 받아 먹으면서, 세금은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서울에는 전부 이걸 탈세 온상으로 잡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공청회를 열었거든. 앞으로 이제 신탁법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커. 그럼 올해 자, 신탁 등기는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봐봐요. 조금 전에는 뭐랑 비교했어? 한매하고 신탁 등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신탁 등기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비교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매도 담보하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고. 두 개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상해요. 자, 저는 오히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봐봐요. 자,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적어요? 주택가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물권법은 A가 B한테 뭐 해줬다고 그래? 양도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물권법에서는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그러잖아. 채권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임대차에서 양도는 뭐예요? 물권행위네. 그렇죠? 양도행위. 자, 그러면 전대는 뭘까요? 전대는 채권행위네.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우리 무단양도, 임대차에 대해서 무단양도, 무단전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면 무단양도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권행위를 자기가 혼자서 처분한 거예요. 임차인이. 안 돼요?
그러면 전대는 뭐예요?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1년 계약이 남아서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이 남아서 그 제3자한테 남은 기간을 전대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전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하고 전대는 엄격하게 하면 성질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부터 조심하자고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갑이 몇 원? 갑이 을한테 1억을 꺼져라. 그래서 을이 갑한테 1억을 꺼져라. 그랬더니 뭐예요? 갑이 뭐라 그래? 야, 엄마 저번에도 2천만 원 떼어먹었잖아. 못 꺼줘. 뭐야? 아무리 네가 뭐에다 애지부자도 애지중재도 못 꺼준다라는 거야. 근데 채무자가 뭐라 그래? 나 집 한 채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요 3억짜리 집을 나한테 명의를 양도해 놓을게. 자, 그러면 봐봐. 명의만 넘어간 거야. 명의만. 그러면 이 사람은 명의를 넘겼어, 안 넘겼어? 양도자,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 공통점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통점은 양이야, 양. 여기가 봐요, 양. 여기가 봐요, 양도담보라는 거야. 야, 영어는 봐봐요. 영어는 무슨 담보? 매도담보. 조심해야 돼요. 매도담보, 양도담보는 의미가 완전 다른 겁니다. 한번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요 사람, 그러면 요 사람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뭐죠? 매죠. 여기는 무슨 담보? 매도담보. 요거는 무슨 담보? 양도담보야. 양도담보. 그러면 점유는 여기 밑에다 써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뭐만 넘긴 거예요? 명의만 양도한 거야. 명의만 양도. 그러면 여기에다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만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돼. 자, 그럼 갑니다. 갑이 을한테 1억을 꺼주면서 을이 뭐라 그래? 여기에다 가등기 달아줄게. 그게 가등기 담보. 대물 변작을 하면 가등기 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봐요. 점유를 했어, 안 했어? 자, 갑이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명의만 양도받은 거야. 자, 이제 출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이제, 그러면 1년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자꾸 연체돼. 그 이자가 연체돼서 지금 1억 6천이 돼버렸어요. 1억 6천이 돼버렸어요. 지금 가봐요. 그러면, 자, 지금 얼마에 3억이 높아요? 1억 6천이 해봐요. 3억이 높죠? 이때는 그러면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게 가담법으로 이제 빠져버려. 만약에 이런 경우,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지. 자, 조폭이 봐요. 요거, 조폭이 을한테 꺼지면서, 너 뭐 1억을 꺼진다. 그러면 3억짜리를 뭐예요? 1억 꺼지고 3억짜리 집을 꿀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조폭이라고 그러면 몇 억을 남겨먹어요? 2억을 남겨먹자.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게 나온 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1억이 크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너는 몇 억 먹고 떨어져? 1억 6천. 그러면 얼마가 남아? 1억 4천. 1억 4천은 을한테 반환해 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청산이냐? 이게 기속청산이라고 그래. 처분청산이 아니라 기속청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그러면 양도담보하고 읽어봐요. 매도담보랑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양도담보는 결론적으로 변칙담보야. 변칙담보. 읽어봐요. 명의가 뭐 됐어? 명의가 양도됐죠. 그러면 양도담보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써놔요. 이거는 가담법에서 배우는 거야. 가담법. 가담법이 뭐일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그러면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 가담법이 그러면 명의신탁이 적용이 되면 명의신탁을 배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쪽에 화살표예요. 가담법은 그래서 읽어봐요. 명의신탁에 적용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화살표놔요. 그러면 오늘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는 거 2개를 배웠네요. 여기 읽어봐요. 자, 3개를 배웠네. 3개. 읽어봐요.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읽어봐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가등기 담보도 읽어봐요. 명의신탁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양도담보도 명의신탁에 적용이 뭐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이제 요 4개를 해서 딱 비교를 해야 돼. 전부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한매 나오면 이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조문을 정리해 들어가야 돼.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591조 한번 찾아봐요. 591조. 자, 591조, 590조에 나와 있네요. 자, 함매의 의의. 그러면 함매의 성질, 그러면 같이 이제 눈에 살아서 움직인다. 뭐라고 써놨어요? 자, 함매권의 성질, 그 조그맣게 형성권, 일진 전성권이 아니다. 함매권도 재산권이니까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양도, 상속, 채권자 대의가 가능하다. 자, 이런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 동그라미, 동시에 함매할 권리를 보유할 때 영산대금 및 매수인의 그 다음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 이게 함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 그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어요. 동시하지 않는 경우는 읽어봐요. 재매매 예약일 뿐. 읽어봐요. 함매가 아니다. 그죠? 자, 출제 포인트. 함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함매권의 제척기간은 별도로 함매권을 행사할 때로부터 몇 년? 10년간. 우리 채권은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계산한다. 그러면 요거는 자, 제척기간은 별도로 몇 년? 10년의 시효가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를 잡아놓고. 자, 이항의 전항의 함매 대금에 관해서 함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며 전형이 이항의 경우는 함매 목적물의 가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읽어봐요. 이를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애가 집을 상수익하고 있죠. 요 상수익을 하고 있고 대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값은 얼었대. 대금을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사고를 하니까 요 사용하는 거하고 이자하고 결론 뭘로 본다?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함매 기간 요거만 한번 잡아보자고. 자, 함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 기간이 넘을 때 부동산은 5년, 동산으로 3년으로 단축된다. 이항은 함매 기간을 정할 때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며 함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그 기간은 부동산은 다시 몇 년?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여기 한번 봐볼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 이제 항상 두 개 비교를 하면서 네 개를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함매가 나오면 뒤에는 뭐랑 비교해? 신탁 등기하고 관련돼서. 그러면 신탁 등기하고 명의 신탁의 두 개를 항상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함매 등은 매도인 매수인이야. 공통점. 매도 담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어라테 채무자한테 1억을 꺼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받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 공통점은 양. 이게 무슨 담보? 양도 담보. 그러면 양도 담보와 매도 담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자, 봐봐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지문을 자기가 풀어 헤칠 수 있는지 두 개만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자, 읽어봐요. 자, 쉬운 지문인데도 의외로 팍 돌아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축소를 해봤어요. 함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함매권은 양도할 수 있잖아. 양도할 수 있죠? 함매권은 뭐니까?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다. 맞네요. 함매권은 양도담보다. 어때? X.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라는 거야. 매도담보. 자, 그러면 부동산은 몇 년? 5년. 근데 1년이 남았어요. 몇 년이 남았죠? 1년이 지났어. 몇 년 남았죠? 4년이 남았죠. 그러면 어른병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등기와 관련돼서 잡을래? 함매권은 양도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니까 7. 요거는 부기등기 7-1. 요거는 7-1에 다시 1.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이제 부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면 함매권은 양도된다. 맞죠? 우리 등기법은 함매권은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소리하고 같아. 그러니까 의미만 약간 차이, 뉘앙스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네 개를 딱 비교해놔서 항상 머릿속에 네 개를 딱 비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